아니, 나간 지가 언젠데 왜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오빠! 오빠, 정신 차려! 어휴, 술 냄새! 술도 많이 못 마시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취해서 들어온 거야? 오빠, 정신 차리라고! 수영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할 말이 있어요. 오빠, 나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녀석이 널 두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을 줄이야. 그런 놈을 집에 들여서 너한테 피해를 줬으니.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인거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혼자서 끙끙 앓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휴, 불쌍한 것. 저도 충격받았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셨다면 아마 쓰러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저 혼자 안고 가는 편이 낫죠. 내가 너한테 힘이 됐어야 하는데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구나. 다 이 할미 잘못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야.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날 집을 비우지만 않았어도 그놈이 뭐 하는지 감시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내가 집에 없어서 일이 터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찍 말씀드리지 않은 제가 죄인이니 저를 탓하세요. 제 잘못에 어떤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기저귀 그놈 어머니가 보내준 녹취록은 아직 잘 갖고 있지? 네. 사실 며칠 전에 지울까 고민했는데 차마 삭제 버튼은 못 누르겠더라고요. 잘했어.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걸 함부로 지워서야 되겠니? 하지만 이제 저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인거려. 그리고 진씨 일가가 절 작정하고 속인 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 아마 나 같아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야. 하지만 분명 기저귀 어머니도 큰 결심하고 녹취록을 보내줬을 거다. 아들 손에 수갑 채울 각오까지 하면서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용기를 냈을 텐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야. 수영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화나고 속상해. 네가 더는 그 집안들과 엮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 네가 우리한테 감췄던 사실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알아. 이번에 직장을 그만둔 것도 다 이해하고 네 선택을 존중한단다. 하지만 별스타푸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개인적 감정을 빼고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마 너희 엄마 아빠였다면 아무리 꼴보기 싫은 집안이라 해도 사적인 감정은 넣어두고 진실이 뭔지 알렸을 거야. 이대로 전부 덮어서 기적이나 조시푸드 회장이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 그걸 보고 죄책감에 가장 괴로워할 사람이 네가 될까봐 무섭구나. 평생을 자책하며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그래, 이번 일은 보통 일도 아니고 사람 목숨까지 걸린 일 아니냐. 너에게 착하게 살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실이 뭔지 그것만큼은 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까지도 후회로 가득 찰 수도 있어. 그리고 진도백 그 사람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며? 그 사람 말을 전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만약 네 판단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자초지종 정도는 들어볼 수 있지 않겠니? 네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실을 숨겼던 것처럼 그 사람도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숨겨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이라면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야. 수영아, 수영아,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어제 잠 못 잤니? 눈 밑에 다크서클 장난 아니다. 좀 못 자긴 했어. 요즘 잠이 잘 안 와. 그럼 일단 카페인 수혈부터 하자. 커피라도 마시면서 사업 얘기나 계속 하자고. 음식 풍미는 뭐니 해도 소스가 좌우하거든. 샐러드, 고기, 면 요리에 안 들어가는 소스가 없어. 넌 이미 엄청난 상품을 개발해봤으니 그쪽으로 감이 있을 거 아냐? 응,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제대로 된 전문점을 내볼 거야. 그런데 이번엔 반찬 가게랑 다르게 간판부터 상호까지 브랜딩해서 뭔가 느낌을 다르게 주고 싶어. 가게 캐릭터를 만들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요즘은 소규모 점포도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많이 하더라고. 소스 용기도 시중 제품들과 차별을 두면 좋겠어. 역시 디자인이 중요하겠지? 폰트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준비할 게 산더미네. 근데 말하는 거랑 다르게 신나 보인다? 그런가? 아무래도 뭔가 새로 시작하려니까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긴 하나 봐. 그래, 이제야 너답다. 저번에 있었던 일로 풀 죽어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역시 새 사업 시작하려니까 바로 생기가 도네? 다 털어버렸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됐거든. 한 발자국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대충 그려지더라.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누군가의 회사에서 능력 발휘도 해봤으니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사업 구상을 해서 온전히 나만의 가게를 열고 싶어. 그리고 그 가게를 힘닿는 데까지 키워볼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내 꿈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맛을 개발해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행복이야. 그래도 꿈을 빨리 찾아서 다행이다. 그치? 그러게.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수많은 불행들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거쳐야 할 시련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더라. 처음 이혼했을 땐 그 모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반찬 가게 잘 되면서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새 사업 계획하다 보니 진 씨 일가에 대한 미움도 점점 잊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이런 말이 웃기긴 하지만 솔직히 내가 바쁘고 잘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하찮게 보이고 그런 것에 1초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 최고의 복수는 어쩌면 내가 내 인생 중심 잘 잡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내 인생 좀먹는 사람들을 내 삶에 더는 들이지 않는 거 아닐까? 그들이 내 인생에 전혀 못 끼어들도록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사는 거 말야. 내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너한테 잔소리 하려던 게 쏙 들어간다. 지금처럼만 중심 잡고 앞으로 더 단단해져야 돼. 응. 근데 사업장은 어느 정도로 할 거야? 장소도 예산도 다 따져봐야지. 돈도 돈이고 무리하게 여기저기 투자받아서 크게 하기보다는
그냥 예전에 하던 반찬 가게 규모 정도로 작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게를 내야 하는데 예전에 반찬 가게 하던 그 자리가 딱이었는데 말이야. 거기 임대인 아저씨하고는 연락 안 돼? 저번에 안부 문자 드렸더니 거기 새로 디저트 가게 들어왔다더라? 다른 상가들도 임차인 많이 바뀐 상태라던데? 거기 근처 한번 가볼까?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도 많고 교통도 짱짱해서 유동인구 장난 아니잖아. 글쎄, 가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럼 지금 한번 가보자. 빨리 가서 여기저기 눈으로 훑어봐야지. 설마 근처 갔다가 만나지는 않겠지? 아니다. 이제는 만나도 상관없으니까 뭐. 아, 조 회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를... 자네 지금 장난하나? 아직도 그 새끼 처리 못해서 내가 자네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새끼라뇨. 공동현 말이야, 공동현! 그 자식이 전화로 나를 협박했어. 자네를 못 믿겠다고 나한테 직접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잖아. 네? 저를 못 믿겠다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분명 약속한 날짜에 만나기로 얼마 전에 얘기 끝냈다고요. 무슨 소리야? 자네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잖아.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뭔가? 내가 그 자식 빨리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잖아. 살려두니까 저렇게 함부로 날뛰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만나기만 하면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도 자네를 못 믿겠네. 처음에는 일을 잘하는가 싶더니 갈수록 일 처리가 엉망 아닌가? 아무래도 이번 일은 자네한테 맡기면 안 되겠어.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자네에게 쉬운 일을 하나 맡겨볼까 하네. 아무래도 사람 죽이는 일은 자네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말이야. 그냥 그놈을 내가 끌고 오라는 장소로 끌고 오기만 하면 되네. 그럼 공동현 죽이는 일은 내 부하들이 알아서 할 거야. 네? 너무 쉽지 않나? 자네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내가 하는 거 구경만 하면 돼. 일단 그놈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게 잘 유인해서 끌고 오기만 하면 자네를 우리 회사 임원 자리에 바로 앉혀주겠네. 이번엔 정말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어때? 이게 자네의 마지막 임무야. 이것만 잘 수행하면 자네가 원하던 건 뭐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니까 특별히 신경 쓰게.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멍청한 놈.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모르는군. 이봐, 우리 회사 버려진 폐창고 조만간 다시 쓸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기적 그놈한테 거기 주소 문자로 보내줘. 알겠습니다. 그 멍청이가 정말로 공동현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나 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아니면 내가 의리가 그걸 지킬 인간으로 보이는 건가? 내가 끝까지 자기 편일 거라고 믿고 있는 게 너무 웃긴단 말이지. 이 몸이 두피 잡는데 쓰던 사냥개도 끓는 물에 넣고 삶아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야. 이기적? 자네도 내 사냥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저승 가서 확실히 깨닫길 바라네. 하하하하하하하. 와, 이 동네는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장난 아닌데? 조만간 다른 데도 가보자. 조심히 들어가. 오늘 고생했어. 집에 가서 연락할게. 굳이 여기까지 올 계획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공실이 거의 다 찼구나. 이쪽 상가도 많이 변했구나.
내가 하던 반찬 가게가 진짜 디저트 가게가 됐네? 누구지? 안녕하세요. 진도백 본부장의 동생 진미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사님 가정을 깼던 바로 그 상간녀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자 지우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저와 이기적의 결혼은 처음부터 부모님과 오빠가 결사 반대한 결혼이었고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역시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님도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셨는데 유산을 하셨다고 하신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저 역시도 임신 중에 아이를 잃었지만 아마 저보다 훨씬 힘드셨을 거예요. 제 결혼 생활은 불륜으로 시작한 사이라 그런지 엉망진창이었네요. 그리고 이기적은 제가 아니라 돈을 더 좋아했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게 그렇지만 저와는 달리 부모님과 오빠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부디 저만 미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빠는 보기사님과 이기적 사이의 관계를 알기도 전에 먼저 이사님의 요리 실력에 반했었어요. 이사님이 반찬 가게 하실 때 이사님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저와 이사님, 이기적의 관계가 어떤지 오빠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분명 이사님 반찬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그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사님에게 좋은 감정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에게 실망하신 건 잘 알지만 그래도 딱 한 번만 저희 오빠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용서하시지 않아도 제발 저희 오빠만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사님의 주변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수영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영 씨. 우린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남이에요. 어쩌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도 서로 아는 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못했던 말을 꼭 해야겠어요. 좋아해요. 수영 씨를 좋아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당신이 이기적 전처였다는 사실도 제 동생이 수영 씨의 가정을 깬 것도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수영 씨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도 없었고 알면서도 이용하려는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한 건 다시는 수영 씨를 보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처음엔 제 마음을 잘 몰랐지만 갈수록 수영 씨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점점 커져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악연으로 얽혀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단념하려고 노력했지만 주체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부모님까지 제가 수영 씨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런데 왜 수영 씨만 그걸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수영 씨에게 본부장이 아니에요. 절 좋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잖아요. 수영 씨의 마음이 어떤지 대답이 듣고 싶어요.